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이번에 최근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판매사가 펀드를 OEM으로 하지 못하게 지금 현재 법령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장에서 아까 물건을 만드는데 그 생각해 보면 옛날에 되게 각진 물건 같은 걸 만들잖아요. 잘못 다루면 위험할 수 있고 꽤 기능 자체는 유용하지만 잘못 다루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팔면 옛날에 그냥 팔렸는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DLF 같은 경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위로는 3%인데 밑으로는 마이너스 100% 이거를 개인한테 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이 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공장에서 나와서 유통이 되는 건데 그런 상품은 개인용으로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상품의 제조, 기획 제조 단계부터 사실은 이게 그 판매자한테 적합한 상품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또 하나의 시작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독 당국이나 혹시 뭐 다른 업계나 학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조 단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십니다. 뭐 한 분 더 계십니까? 괜찮으시면은 그러면은 플로어 질문은 그 제조 단계에 대한 지적을 전제로 해서 그럼 이렇게 하시죠. 뭐 그 처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셨고 좋은 멘트 들으셨으니까 플로어 질문까지 합쳐서 한번 총평과 대답과 모든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자로서 있는 동안 고민했던 말씀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시간적인 여유나 좀 기억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다가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분히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또 드리고요.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이 매우 중요한 해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요. 하루에도 10번씩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잘 차분히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자리에 듭니다.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 여건들, 아까 말씀의 인력 구조라든지 결국은 다 이게 돈과 입법 사항입니다. 전들 왜 4,000명을 안 거느리고 싶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다 같이 곁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재가 체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정도가 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금소법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좌초가 되었고요. 그거를 만들 당시에 법을 만들 당시에 그것까지 넣으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쟁점 사항이 될 만한 것들을 뺐어요. 그 뺐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다음에 입증 책임의 완벽한 전환. 근데 지금 설명 의무에만 국한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조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편면적 구속력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분조위의 결정이 사업자들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근거, 그것을 소위 말하는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유럽의 옴부즈만들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통해서 각국의 형편에 맞게 옴부즈만 제도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 들여왔던 것이 편면적 구속력입니다. 현재 우리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문제가 되는 쟁점이 됐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정도가 됐을 때는 그것이 우리들이 했던 분쟁 조정의 결과를 당연히 사업자가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갖고 다시 쟁송으로 가지 않는 거, 그 정도가 확보가 첫 번째 발걸음으로 된다라고 하면 많은 일들이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2007년도에 자비를 들여갖고 독일의 옴부즈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환대를 받았고
어느 작은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격높은 나라가 됐지만 제가 독일에 유학할 때나 2007년만 해도 뭐 어느 나라에서 온 여자 교수 그런데 그렇게 다녀간 것이 신문에 굉장히 독일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 방문을 했고 거기 옴부즈만 밑에 있는 로이어들하고 다 대화를 하고 그 제도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국에 돌아서 바로 논문을 썼고 독일의 옴부즈만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독일어로 된 논문을 받아다가 제가 번역을 해서 시리즈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 제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물론 영국에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독일만 갔다 왔었고 그때 그들이 정착됐던 제도가 우리들하고 가장 근접한 게 분쟁조정위원회예요.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재 기능은 그 다음 단계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면적 구속력만이라도 다음 입법대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소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에 맞지 않는 윤창현 우리 의원님, 저는 사실 교수님일 때 친했었는데 이렇게 옆자리에 앉겠는데 의원님께서 이거를 해주신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아마 빛나는 일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많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서포트를 해드릴 요량이 있고요. 또 지금 이 많은 귀중한 말씀들을 지금 제 실무진들이 와서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그 민원의 숫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이 뭔지, 분쟁을 제기했던 그런 어떤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이의 제기가 뭔지, 단순 불만이 뭔지 그것들이 다 지금 뒤섞여 있거든요. 결국 민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금소법 시행도 안 되는데 지금 개정 얘기 저는 지금 이만큼 자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들어와야 될 것이 민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이의제기, 불만 그걸 민원의 카운트로 하지 않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서 법이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지금 여기 안 왔었으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저는 막 논문 썼을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학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이게 또 자료가 남고 우리 위원님께 또 드려서 이것이 입법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지금 1차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해외의 사례들을 모아라. 아마 좀 괴로울 거예요. 학자 출신의 이제 처장이 자꾸 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것들을 빨리빨리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행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재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대륙법 체계에 맞게 법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보고서 만들라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융소비자의 책무의 중요성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금소법 제8조에는 금융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 나왔고 제9조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고 하는 국가의 책무로서의 규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한은행의 박현준 부행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미독립 선언문은 금융소비자 보호 선언문으로 조만간에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강력하게 들었고요. 신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나라를 재건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인강의 기적은 이끌었던 사람이 기민당 당수였던 에하르드 수상입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주 말씀하시는 경제헌법, 경제민주화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치알레 마크비트샤프트라고 해서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 그게 에하르드 수상이라고 하는 기민당 당수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너희들 혹시 창고에 장롱에 갖고 있는 돈 좀 달라. 그걸 어느 메커니즘을 이용했냐면 생명보험사를 이용을 했어요. 생보에다가 니들이 보험 좀 들어줘라. 장기보험을.
그래서 그 돈을 모아다가 그 돈을 민족 자본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물론 노동력은 한국에서도 갔고 터키에서도 가고 했지만 돈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생명보험사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라를 살렸다. 그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서 매우 존경해요, 생명보험사를.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많은 업권 중에서 생보사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뻑하면 보험금 안 줘요. 보험계약금 책을 막 해놓고 신뢰는 무너지는 거고요. 레피테이션이 떨어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 평판도를 높이기까지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신뢰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신뢰를 회복해야지만 서로 상생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너무 귓바퀴에 자주 들려서 괴로울지라도 지금은 우리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만 신뢰가 구축되는, 격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재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지금 다분히 어려운 법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개정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시행령 부분의 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 법에 담을 것인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민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는 행안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법에 해당이 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이 금융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의 특수한 분야가 있으니 금융 민원만 딱 띄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다 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쉽게 하려고 시행령에다 넣게 되면 이쪽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돼버리고 이게 시행령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버려요. 시간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법규범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어떤 입법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금소처에서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역량이 다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조 단계에서의 어떤 상품의 감독, 앞서서 말씀하셨던 조사 기능까지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은 1994년에 유럽연합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금융시장의 자율화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막 했어요.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소비자 보호가 안 되니까 다시 선회를 합니다. 완화에서 강화로. 결국 완화냐 규제냐의 사이에서의 선택은 시장과 감독 당국이 다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좋은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저게 좋은 것 같은 약간 모순이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주로 상품을 규제하는 건 약관 같은 거, 그다음에 신상품이 출시될 때 이것이 이 시장에 적합하냐, 혹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쓸 만큼의 권한이 없어요. 이 권한도 법에서 부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역량을 잘 발휘해서 시장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아마 많은 큰 방향성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윤 의원님께 정중히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막 진땀이 나려고 그럽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이사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멤버로서 활동을 한 일이 있어서 그때 그 회의 때마다 뵙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또 이렇게 소비자 보호처에 가셔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잘 이제 새겨 듣고 잘 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일세시온에 관심을 가주신 청중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